네, 반갑습니다. 떠먹이는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이제 원가에게 들어갈 건데요. 자,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가에게 전생 1급 시험 범위는 요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 중에서 제목에 다 보고 왔고, 그죠? 이제 부가세도 우리가 다 보고 왔어, 그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야지. 원가가 남았죠. 요 두 개는 실기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원가는요. 이게 계륵. 이게 실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실기에서 안 나와. 우리 전산의 1급에서는.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 요거 수업 아예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때 빠집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일단 제가 올려드리는 건 다 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드리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의 취선생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다 100%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우시다고 댓글 달지 마세요. 뭐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원가액 30% 안에서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산액 1급만 따실 분들은 안 하고 붙을 수 있어요, 진짜. 안 하고 붙을 수 있어. 다 맞으면 다른 거 세법이랑 이제 제목엔 다 맞아야겠지. 근데 요거 어차피 세무 2급 따시고 세무 1급까지 가시고 세무 2급만 따시더라도 세무 2급에서 원가가 이제 더 이제 깊게 들어가죠. 결합원가 계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실무에서도 원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전산액 1급만 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어쨌든 저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계가 자 이제 경제적 실체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제공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장부 기입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다시 돌아온 건데 이 원가랑 재무회계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재무회계는요 합리적 의사 결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외부입니다. 우리가 다 공부하고 왔죠. 주주, 채권자 아니면은 이제 엄청 많잖아요. 소비자, 정부 등등등. 이 원가회계는요 제품의 말 그대로 원가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의 회계예요. 그래서 제품의 생산된 소비된 원가를 측정하는 기록하는 것인데 이건요 내부입니다. 내부 정보자를 위한 거예요. 내부 이용자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냥 느낌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리 회계까지 들어가진 않고요. 관리 회계는 이제 진짜 원가 관리 회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원가에서도 기초적인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워요. 원가가 뭐 사실 회계긴 회계인데 회계를 다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원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용어 세팅부터가 힘들어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겠어요. 자, 원가의 목적이 나오는데 되게 학구적인 건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제공하고요. 가격 계산, 뭐 이제 원가 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예산 토지 여러분 말문제 하나 나옵니다. 경영 의사 결정에 필요한 봐봐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죠. 그죠? 를 위한 겁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기업은요, 우리가 재무회계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우리 재고자산에서 제가 설명하기로 요거는 우리는 누구를 위한 거다? 상기업을 위한 회계다라고 제가 잠깐 소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상기업은 완성품을 사가지고 와서 완성품을 파는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제조기업은요 미완성된 원재료를 다 사오는 거죠. 원재료를 다 사와서 완성품을 만드는 거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원가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죠. 그겁니다. 바로 상품 매출이고 요거는 이제 제품 매출이죠. 그죠? 요건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에서 다 보고 온 거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기업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죠. 원가 봅시다. 오늘은 되게 좀 재미없는 좀 내용인데 오늘하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원가에서. 그래서 보면 원가는 이렇게 희생된 자원이라고 이제 일단 정의돼 있고요. 보이는 분류가 이제 발생 형태, 추적 가능성, 원가 행태, 제조 활동 관련성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말문제로 간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말문제죠?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자, 발생 형태가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라서 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된 재료의 가치를 이제 재료 비력 비나 원가는 똑같아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 재료 원가, 재료 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혼동해서 써요. 시험에서도 그렇고 교재에서도 그렇고 노무 비, 노무 원가. 자, 이제 제품을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입된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제조 경비는 이제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된 원가 중에서 재료비나 노무비 요거죠. 위에 거가 아닌 거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그죠? 추적 가능성. 이 원가 추적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그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봅시다. 이 마이크를 하는데 요 마이크 말고 겉싸기도 있죠. 요거는 실제로 마이크에 추적이 되잖아요. 그럼 요 추적 가능 원가인 거예요. 요거는 직접 원가죠. 그죠? 그런데요.
간접 원가 볼게요. 특정 원가에 직접 추적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이 만드는 회사는 이 마이크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공장 건물에 대한 샀으면은 그 감가상각 우리 공부하고 왔으니까 이 정도 우리 통하죠? 감가상각비 이거나 아니면 빌렸어요. 그 임차료가 나가겠죠. 그죠? 그럼 이거 왜 빌린 거야? 이거 만들려고 빌린 거잖아요. 아니면 건물을 산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에는 필요하잖아요, 건물이. 그죠? 그런 게 간접 원가인 겁니다. 됐죠? 오케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이제 세분해서 나누면요.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 직접 요거 지금 앞에서 하고 왔잖아요. 행태에 따라 나눴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직접을 쓴 거고요. 간접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여기까지 쭉 끊어서 여기까지 직접 제조 경비부터 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제조 원가를 요거를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데 슬슬 나온다. 이제 또 이제 슬슬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용어가 나오니까.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비나 원가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가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나눌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됐죠? 못 들어갔으면 한번 심호흡하고 정자하고 들어오셔야 돼. 됐죠? 요 세 가지인데 요 두 가지를 합쳐서요. 기본 원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기초 원가라고도 해요. 여러분 원가 만든 이제 원가 학자 회계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ABC 구구단이란 말이야. 외워줘야지 어떻게. 여러분 시험 문제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자, 그리고 요 두 개. 직접 농업비랑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하면 진짜 가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직접 농업비는 직접 재료비랑 합치면 기본 원가고 이 직접 농업비랑 제조 간접비랑 합치면 가공 원가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 원가, 기초 원가, 가공 원가도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죠? 그래서 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본 원가는 뭐 100만 원이고 우리가 나중에 풀어볼 겁니다. 문제 한번. 가공 원가는 뭐 200만 원이다. 하면 지금 이 두 개를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요 직접 농업비는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됐을 때 기본 원가가 얼마인지 그럼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 플러스 직접 농업이구나. 가공 원가는 직접 농업 플러스 제조 간접비구나를 알아야겠죠. 그죠? 용어인데 어떻게? 그죠? 요렇게 해서 요거는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네 가지 요건 이제 가공 원가죠.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준 변동원가, 준 고정원가로 나눌 수 있는데 변동원가는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는 원가, 조업도 이퀄 생산량 쓰세요. 이렇게 알아도 상관이 없으니 조업도 생산량에 따라서 변동하는 원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크 봅시다. 요 마이크 하나 만드는데 요 싸개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요 싸개 하나가 마이크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 그럼 변동원가지 100개를 만들면 100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변동원가고. 고정원가 보시죠. 조업도 변동에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마이크 한 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대표적인 게 건물 감가상각비 봅시다. 건물 감가상각비 보면은 내가 마이크 하나를 만드나 100개를 만드나 1000개를 만드나 10,000개를 만드나 그 공장 건물 안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만 필요한 거잖아.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뭐예요? 조업도의 변동에 상관이 없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준 변동원가 봅시다. 준 변동원가 고정원가 변동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원가고요. 준 고정원가 일정 범위에서 고정원가 그 범위 벗어나면 변동원가인데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변동원가 뭐라 그랬어요? 생산량의 변동에서 비례한 원가다. 자,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해요. 야, 다시 봅시다. 요 마이크 하나 하는데 요 싸개가 하나 들어가는데 하나예요. 근데 그걸 내가 5,000원에 만들어. 그러면 하나 만들면 5,000원, 두 개 만들면 만원, 세 개 만들면 15,000원, 네 개 만들면 20,000원. 그죠? 5,000원, 5,000원, 5,000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조합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거고요. 조업도의 변동에서 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자, 그래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로축이 총 원가고요. 조업도의 생산량이라고 했어요. 양이라 봤을 때, 자, 생산 여기 두 가지 볼 건데 생산량 하나 만들면 총 원가는 5,000원 들고, 그죠? 두 개 만들면 10,000원이고, 제가 지금 예로 든 거, 세 개 만들면 몇 개요? 15,000원이겠지. 하나당 5,000원이면. 근데 단위당 원가 조업도 단위당 원가잖아. 단위당 원가 5,000원이라고 똑같다고. 됐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로가 총 원가인지 단위당 원가인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보이고요. 고정 원가 갑시다. 고정 원가는 자, 이렇게 조업도 변간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총 원가가 일정하겠네요. 이렇게. 요렇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가 1,000,000원이야. 그럼 1,000,000원 이거 끝이지. 그죠? 근데 봐봐요. 여기 오른쪽에 단위당 원가로 봤을 땐 요게 단위당 원가는 조업대의 반비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여러분 1,000만 원 뭐 감가상각을 해서 공장을 빌려 샀어요. 근데 마이크 하나밖에 안 만들어. 그럼 기분 좋아 나빠? 아 비싼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한 30만 원 하거든요. 그럼 30만 원짜리 하나 만들면 그 회사 망하겠지, 그죠? 최소한 1,000개 이상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000개 이상인데 많이 팔리면 팔수록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럼 이제 그거는 단위당 원가 계속 내려가겠지. 조업다가 계속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감가상각은 한 개의 단위당 줄어들겠죠. 하나일 땐 예를 들어서 하나일 때는 1,000만 원이야. 근데 두 개이면서 바로 얼마로 떨어져? 500으로 떨어지잖아요. 세 개면 뭐 얼마야? 333만 원 떨어지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세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준 변동 원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일정 부분까지는 고정 원가고요. 여기서부터 변동 원가. 대표적인 휴대폰 여러분 요금이죠? 요런 게 준 변동 원가고요. 여기서부터 변동 원가라는 거고 준 고정 원가 봅시다. 준 고정 원가는요.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100개를 만들어요. 이 마이크를 100개를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럼 한 사람 300만 원이라고 봅시다. 인건비. 자, 그럼 이 한 사람은요. 100개까지는 어떻게든 막 야근해서 만들 수 있어. 됐어요? 근데 이제 101개. 101개를 딱 이제 딱 넘어갔어요. 여기가 이제 101개죠. 101개를 만들면 이 사람이 넉다운 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무조건 한 사람 더 뽑아야겠죠. 그래서 101개부터 두 사람 뽑아야 돼. 600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두 명이선 여기까지 커버칠 수 있어요. 200개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리고 3개부터 300만 원. 300만 원 3명이니까 900만 원. 요렇게 일정 부분까지는 고정 원가인데 요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 변동 원가죠. 그죠? 그 범위를 벗어난 변동원 그게 바로 준 고정 원가입니다. 됐죠?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 원가는 비제조 원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넣으면 제조 간접 이거 다 봤다. 그쵸? 비제조 원가 판관비 우리가 이거 이미 우리가 회계에서 수익하고 비용 해서 제가 손익비용 계정 항목 제 기억나요? 그죠? 그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판관비. 그죠? 요거는 사실 제조원가와 상관이 없잖아요. 됐습니다. 그 의사결정 관련성 요거 나옵니다. 말문제로 잘 나와. 이거 무조건 맞춰야죠. 이런 거 그냥 맞춰. 이런 거 그냥 요번 강의만 들어도 공부 안 해도 요건 하나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그 여러분 70점인데 그죠? 70점에서 막 떨어지면 68점, 69점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맞추면 더 된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봅시다. 관련 원가 의사결정에 직접 관련 원가고 비관련 원가 관련이 없겠지. 그죠? 매몰 원가랑 이제 요거 두 개 물어보려고 이제 교수님들이 내는 건데 봅시다. 매몰이야 매몰. 매몰 냈어 이미. 말 그대로 매몰 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은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과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 회복이 안 된다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이 기회비용 볼게요. 기회비용은요. 다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가치. 자 이게 뭔지 볼게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건데 이 매몰 원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험생인데 지금 전산액 1급 달라고 한번 떨어졌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썼다 봅시다. 그럼 내가 그 3개월 6개월 이미 매몰 됐죠? 이미 지났잖아 시간이. 그거 복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할까 말까 다시 도전할까? 말까 할 때는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3개월 6개월 공부한 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건 매몰 원가. 과거 의사결정은 이미 발생 원가 회복이 안 돼. 내가 이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해서 그 3개월 6개월 회복이 됩니까? 회복 안 되죠.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돼? 기회비용을 따져야 돼. 내가 이미 다시 도전을 해. 그럼 내가 또 3개월이나 6개월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내가 6개월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취직을 하면 다른 데 취직을 하면 돈을 벌어. 돈을 300만 원 번다 봅시다. 한 달에.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6개월을 치면 1,800이야. 이 1,800을 버리고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1,800을 벌 것이냐가 기회비용이죠. 내가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걸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이죠. 근데 이 매몰 비용은 뭐예요? 내가 3개월에서 6개월 공부했으니까 다시 생각하자.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 매몰 원가 생각하지 말자 하는데 이게 사람이 잘 그렇게 안 되죠. 저도 공부 많이 봐서 알아요. 저도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야. 아, 내가 그래도 해왔는데 이거 아까운데. 사실 아니지. 진짜 합리적 의사결정 하려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 공부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과 비교해야 되지. 그게 비용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 들었으면 매몰 원가 기회비용 문제 잘 나오거든요. 툭하면 나와. 맞출 수 있죠. 원가의 계산 방법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제조 형태에 따라서 이런 거 있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건 원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다 보여드리기만 한 거고요. 제가 하는 것만 강의하는 것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원가 흐름 정말 중요해요.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강성 강의 됐죠? 1, 2, 3강의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덤먹은 세표 떠세 박세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